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옥정호 녹조 논란과 올가을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 그리고 전주동물원 놀이공원에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 완주 통합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제와 전망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박형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읍시민단체가 옥정호 녹조 발생과 관리 책임을 들어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읍 시민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옥정호 녹조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정읍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가 한 대학에 의뢰를 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거든요. 옥정호 6개의 채수 장소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내적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이 20 파츠퍼 빌리언이라는 수치가 딱 기준인데요. 검사를 해봤더니 135배가 넘는 우리가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했을 경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까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아무래도 녹조가 표면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표면층에 있는 거를 우리가 채취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채수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게 표면층뿐만 아니라 통합 채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별로 채수를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는 옥정호 녹조의 원인으로 임실군의 난개발을 꼽고 있습니다. 네.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임실군과 정읍시 간의 갈등, 꽤 오래된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옥정호라는 특수한 호수가 취수원과 개발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임실군에서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미 201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부터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양쪽에서 이 개발을 위해서 2015년 5월경에 그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약서라는 걸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할 때는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좀 원활하게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읍시의 입장과 일방적이 아니라 임실군의 입장과 정읍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읍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임실군의 입장이 지금 대립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3년 전이었던가요? 네. 정읍시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지난 용담호로 바꾸는 방안까지 제기됐었는데 뭐 네. 진척은 없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그 협의가 있었는데요. 지난 용담호로 바꾸는 방안 아주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이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이 요건을 이제 검토를 할 때 수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수질이 매우 나빠야 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의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정읍시나 임실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그 입장을 어떻게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김 지사와 윤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데 고발 내용은 어떤 거죠? 정읍 시민단체가 우리 김관영 지사와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윤준병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요. 일단 김관영 도지사 같은 경우 이렇게 생명에 위독할 정도의 식수원을 관리하지 않고 놔둔다.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다. 이런 형태로 고소를 했는데, 아마도 김관영 지사가 지금 뭐 선출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정읍 식수 관리정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이처럼 환경단체와 전라북도가 대립하고 또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를 보는 쪽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선 8기 들어서 전라북도의 조정력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책 마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김관영 지사도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옥정호라는 곳은 그 정읍시와 임실군의 특수한 상황에 엮여 있기 때문에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모여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안을 빨리 마련을 해서 그대로 빠르게 실천되는 게 양쪽 지자체에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올가 들어 처음으로 도내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순창에서 발생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전라북도가 지난 5일에 순창군 유등면 소재 산란농장에서 지금 고병원성 AI가 지금 발병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해당 농장에서 산란개 200마리가 갑자기 이제 폐사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해봤더니 고병원성 H5형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한 달 빠른 발병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충북이 4건, 지금 경북이 2건, 전라북도 한 건에서 7건이 발생했고 이게 너무나 빠른 발병이라서 지금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또 즉각 또 방역 조치도 취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일단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 15만 5천 마리가량의 우리가 그 산란개를 농장 뒤편에서 지금 바로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반경 500m에 있는 6개 농장에 대해서도 11만 5천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처분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병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거지만 또 혹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경 10km의 가금류 농장 42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확산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더 신중한 확산 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발병이 빠른 상황인데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느 정도나 되고 또 피해 규모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피해 규모는 우리가 뭐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가축 농가가 워낙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수치로 얘기해 보면 총 24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살처분됐던 가금류가 464만 9천 마리입니다. 464만 9천 마리라는 수치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농가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제발 예방하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국에서는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달 빨리 우리가 지금 발생한 만큼 확산될 가능성도 한 달 동안에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 그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당국에서도 아마 긴장을 하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농가들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또 발병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4단계 이제 소독 조치가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그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려가지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 전에 소독이라든지 장화 갈아 신기, 그다음에 축사 내부 매일 청소왕 소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실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농가에서 폐사나 뭐 산란율 저하 뭐 이런 게 발생하면 곧바로 우리가 당국에 신고를 해서 혹시 AI가 발병한 게 아닌지 빨리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5일이었죠. 전주 동물원 내 놀이동산에서 네. 열차형 놀이기구를 타던 6살 어린이입니다. 파손된 시설물에 다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사고인가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아이를 둔 아빠인데 저도 그 드림랜드를 자주 가는 편인데 청룡열차를 장력을 조율하게 설치한 와이어가 있습니다. 와이어 두께가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용접한 부위가 떨어지면서 청룡열차를 타고 있던 아이가 그 와이어에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상처가 나서 흉터가 지게 되면 커갈수록 흉터가 커지기 때문에 작은 상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에도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잇따르는 사고 원인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난달 22일이면은 이번 사고하고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바이킹의 모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바이킹 멈추는 바람에 한 30명 정도가 10분가량 거의 갇혀있는 형국이 됐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지금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게 199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30년 동안 그냥 유지보수만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그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노후화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뭐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전주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주시 자체가 그 놀이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뭐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아마 교체나 신축 같은 걸 고민해 볼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림랜드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아무래도 민간 임대 방식입니다. 이게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부 체납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을 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고 임대라는 거는 한 2년 정도의 임대 기간만 주거든요. 2년의 임대를 하는 동안에 이거를 교체한다? 수익과 구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후화되는 거를 그냥 유지보수만 계속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인 운영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아마 노후화된 거를 전체를 교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이 운영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해당 놀이공원 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긴급 보수만 진행한 뒤에 다음 날 오후에 영업을 재개하면서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뭐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동물원 측은 내용 파악도 잘 안 돼 있었고 뭐 부실한 관리 아니냐 이런 뭐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부실하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틀 동안 파악이 안 됐다. 119도 출동했고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파악이 안 됐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총체적으로 한번 정밀 진단을 해봐야죠. 더군다나 10월 달 발생까지 하면 2주 만에 사고가 2번 발생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잠깐 확인한 다음에 운행을 한다는 건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총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됐을 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논리에서 빠르게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빨리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주동물원 측도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당연히 내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곧바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거가 위험성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뭐 그런 안이 마련돼 있었는데 논의만 하고 있지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재입찰 당시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중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주시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가 아직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주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 박경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 과제다.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교통, 문화, 예술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쪽도 있습니다. 전주 완주,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가속화될지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석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공동대표, 이경재 전북일보 개관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달 말 전주 완주가 경제, 문화, 교통 분야의 상생 사업을 공동 발굴하자며 협약식을 맺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전주 완주 통합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돌연 협약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네. 뭐 그간의 뭐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그 언론 보도 이후에 다음 날 협약식이 불발이 되고 이걸 이제 판을
깬 결과가 됐는데 사실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일부 뭐 후보들이 공약도 내걸었고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통합 논의가 재점화될 걸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더구나 이제 상생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영무인지 이제 불발이 됐는데 그 배경에 또 이 정치권의 개입 어떤 작용이 있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 통합 논의 때 빚어졌던 정치권의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또 빚어지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합 논의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역시 전주 완주 통합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지역의 동향을 살펴야 되고 또 정치권에 또 입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윤충원 교수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다시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번째 또 이 대두가 된 그런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와서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아주 그 심각할 정도로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시다시피 뭐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 또 뭐 충청 남북도 지역에는 대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중원 르네상스 메가시티 저쪽에 부울경 또 강원도마저 요즘에는 특별자치도 지정을 받았고요. 제주도 말고라도. 그런데 이제 전북 지역만은 유일하게 외딴섬처럼 그 여건이 막혀 있어가지고 전북 도민들의 심정이 아주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지난번에 또 특별시도 안 됐죠. 전주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있는 시민들이 생각이 행동에 옮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인구가 격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뭐 말을 들으면 전국에 무려 89개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 대상 지자체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전라북도에도 전주 빼놓고는 전주 하나 빼놓고는 뭐 군산, 익산, 뭐 남원, 정읍, 김제 할 것 없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제 완주는 이제 막 10만이 못 되는 소규모 도시예요.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자립 완주라고는 이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많이 자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다.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인구를 증가시키고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것이 쉽지가 않고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을 해서 전주라는 그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그다음에 어떤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완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점차 많아져서 또다시 그 통합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대표님, 네. 통합 추진 연합회의 또 실무적 공동 대표를 또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 통합 추진 때도 뭐
거기에서 뭐 많은 일을 하셨고요. 뭐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뭐 세 차례나 이제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 교수님께서도 그 배경을 말씀하셨지만 뭐 타당성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 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전주안주 통합 논의가 제기된 것은요. 강주가 직화시로 가면서 인근 강상공과 통합을 하면서 직화시가 됐고요. 또 대전도 대전 대덕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직화시가 되고 광역시로 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7년에 정부에서도 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해서 이 직화시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완주 군수의 반대로 1997년도에 통합이 1차적으로 무산이 됐고요. 2차는 그 10년이 지난 2009년도에 당시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전주가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은 통합 대상 지역인데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완주 군민의 이제 반대가 있어서 안 됐고요. 오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3년도 6월 26일 날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주민투표가 있었죠. 그때 안타깝게도 거의 다 진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또다시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10년 만에 제기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색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왜 지금 다시 통합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모든 경제, 사회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국에서 최하위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제 완주군도 과거에보다는 좀 달리 이 테크노밸리의 320만 평 분양 문제랄지 또 현대자동차의 그 상용차 생산이 급감되는 이 측면 여러 가지 측면 또 그 망경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그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완주군도 이제는 통합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고 우리 전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최하위가 전주인데요. 이 마지막 통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 전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주 완주의 발전과 또 최근 메가시티로 전북의 강소 메가시티로 가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은 절실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경규 위원님. 네. 뭐 역대 3번의 통합 무산이 있었습니다. 그 통합 무산의 또 원인, 배경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들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당장 통합이 되면은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이제 대책도 제시하고 하지만은 어떤 의구심,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세수가 늘어나지 않느냐, 교육 여건은 과연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감소 또는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한 해소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겠는데 정치권의 어떤 시각인데요. 이런 우려 의구심들을 등에 업고 정치권들이 반대 논을 극심하게 편갑니다. 그래서 군단의 어떤 유지랄까 지역 리더들을 그 반대에 쪽 편입시켜가지고 운동을 확산시킨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원인이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밥그릇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 뭐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 유지들도 마찬가지고 기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어떤 분란 또는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 반대로 이제 아마 11.5%
11%포인트 정도 이제 반대가 우세에서 무산이 됐는데 아마 다음에 추진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하고 또 촘촘한 그런 제도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던져준 지난 어떤 실패 사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윤추원 교수님은 또 우리 이경재 위원 의견과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밖에 또 다른 원인을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통합운동에 관여를 해서 될 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실패를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저거 하면은 추진단체들을 활동을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끄셔주고 그러는 역할을 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그냥 자기가 선두에 서서 그러면은 또 다른 경쟁자들은 그걸 찍고 받고 그러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주시가 과거에 그 실패했던 거는 아주 담대하고 아주 명쾌한 그런 그 입장을 보이지를 못했지 않느냐, 전주시도. 전주시가 그 완주 지역하고 통합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완주 지역에 베풀 수 있는 모든 보따리를 테이블에다 놓고 그쪽 그 단체들이나 또는 그 군 당국이나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난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쉽게 간발의사로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전주시가 좀 아주 그냥 과감하고 담대한 그런 완주 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큰 보따리, 비록 어느 정도는 전주 시민들이 손해를 수년 동안 보더라도 그거를 과감하게 내놓고 가슴을 대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완주 군 지역들을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 청사진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한 감시 기구도 운영을 해보고 통합시의 그 일정 비율을 완주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아예 묶어놓는다거나 모르겠습니다. 그 조례상 그것이 가능한지. 전주시 통합시 예산이 3조면 인구는 비록 적지만 완주 지역에 과감하게 3분의 1을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맹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교수님. 네, 토론이 너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자, 이경재 위원님, 완주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세금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사실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을 완주군으로 대거 이전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 또 이제 윤 교수님께서 이제 정책적인 배려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은 청원, 청주시 통합 문제 때도 나타났던 문제들이거든요. 그 세금이 또 올라갈 것이랄지 또 혐오 시설만 군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완주군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던 사안들이고요. 사실 또 완주군도 지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처리 대상들을 지역에서 소화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전주 소각장으로 다 지금 보내고 있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지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안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생 협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안 제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그 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불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고요. 또 완주라고 해가지고 무슨 혐오 시지 다 그래 간다? 또는 뭐 세금이 막 전폭적으로 올라간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완주 국민들이 또는 단체가 제기하고 그걸 조례랄지 또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람직한 안들을 제시해놓고 오염되지 않은 이성적인 완주 국민들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려 불식을 없앨 수 있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는가. 그래서 무조건 혐오 시설이랄지 세금이 올라간다, 뭐 불이익 받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과거 청주 청원군 사례에도 나타났던 사례인데 그걸 다 극복하고 그 네 번째 통합을 이뤘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완주랄지 전주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세심하게 다 발표하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 대책들을 과감 없이 그대로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 국민들이 이성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석 대표님, 3차 통합 시도가 있었던 게 벌써 이제 9년여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때하고는 이제 뭐 시대가 많이 여건과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이 통합 기회에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뭐 완주 국민들의 뭐 의식의 변화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2013년 6월 26일 날 이 완주 군민의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있었죠. 그 당시의 상황은 이 통합의 반대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이해관계입니다. 완주가 그전에는 인구 15만이 넘었을 때는 독자적인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12년 동안 김제와 완주가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그 선거구 유지를 위한 통합 반대, 그게 보이지 않게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건 군수 공천, 도의원 공천, 군의원 공천인데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 그 정치적 상실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자치권이 이제 군에서 구로 가니까 자치권이 약간 상실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독자적인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니까 정치권이 다시 부활을 해서 완주군 발전을 리드해 나갈 수 있고 통합시 발전을 전주시 국회의원과 함께 4명의 국회의원이 전주완주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있고요. 아까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3대 폭탄이라는 것이 막바지에 완주 군민의 통합 반대로 작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세금 증가 문제, 오히려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는 완주군이 당시에는 전국의 5위 내지 6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완주 테크노밸리 320만 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채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3위로 크게 지금 밀려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불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통합 문제는 완주 군민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통합시 성공 사례, 즉 우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통합 사례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주와 완주는 엄청나게 또 낙후 침체가 좀 있었던 거죠. 좀 도약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완주 군민들이 이제는 이 통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완주군의 분위기는 통합 반대보다는 이 특정 자치단체가 너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간 거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 아주 이 낙후되고 침체는 낙후 침체의 대명사가 전주 완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지하게 고민이 있고 이번 기회가 이제 통합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교수님. 그런데 이제 군 의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재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완주 군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뭐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전주 통합시 이전은 완주로 가야 된다. 뭐 동물원도 완주로 가야 된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도 가는 것이다. 그거는 정말 소분지 일이죠. 그야말로 요즘에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해서 완주 쪽으로 다 보내야 돼. 전주는 어디 땅이 없어가지고 갈 여지도 없고 어차피 전부 다 그 완주로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기업 유치, 그 외국인 투자든 국내 대기업의 투자든 그런 데만 그렇게 배치한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면 완주 군민들이 아마 점차 통합이 답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네. 완주 군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뭐 정책, 뭐 배려라든지 또 앞으로 또 뭐 여론조사도 만약에 통합을 한 시도가 된다 그러면 많은 여론조사도 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완주 군민들이 우려하고 그 뭐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투명한 안개 속에 있는 그 정책이랄지 사안이랄지 사업이랄지 또는 아까 얘기하신 뭐 혐오 시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어떤 접근해서 제시해서 그것을 대도면 발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충실히 이제 전개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또 하나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통합 당위성의 어떤 접근 논리를 그냥 뭐 전주 완주였던 뭐 그런 문제를 국한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놓고 볼 때 앞으로 그 지역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4년도에 그 일본 마시다 보고서가 나오고 충격을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 마시다 히로야라고 하는 그 여하튼 그 지사가 삼선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책을 쓴 게 바로자면 지방 소멸. 일본의 1,80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900개가 30년 안에 없어진다. 2040년까지 절반이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절반이 46%가 2040년 안에 없어진다는 걸 보고를 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은 농촌 지역이 그동안에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김제랄지 이런 거 다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요.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부산 같은 직할수가 지금 인구가 330만 명인데 과거에 450만까지 육박했던 지역이거든요. 인천이 지금 300만이에요.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통적인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수도권 인구 유출이란 말이죠.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자조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무슨 직할수냐 노인과 바다다 이게가. 노인 인구 비율이 18%에 이르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지역도. 그래서 완주도 전라북도 전역에서 놓고 볼 때는 뭐 재앙 자유도가 좀 높다고는 하지만은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전라북도가 방관하지 말고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이제는 지난 3번의 실패 사례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 개입을 해가지고 지역 거점 육성 이것이 지방 소멸을 막고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 틀이 된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내세워가지고 개입을 뭐 개입이란 말이 좀 적절합니다만은 어떤 조정 뭐 역할을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이 좀 핵심이라고 보고요. 지역 거점 도시가 육성이 되면은 지역 내에서 복지, 산업, 교육, 뭐 일자리 다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를
막는 방어선 기능을 하고 또 수도권에 갔던 고향의 어떤 인재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돌아올 수 있는 인구 댐 기능을 하자는 것이 지역 거점 도시 육성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전라북도가 방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전주 안주의 단순한 두 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를 국한하지 말고 지역을 좀 크게 넓혀가지고 접근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또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틀을 짜고 적극적으로 도가 개입해서 미래 비전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다른 통합 때와는 다른 이번 통합에서 이런 접근 논리를 좀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병석 대표님. 다른 지역의 이제 과거 통합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의 역할이 뭐 적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전주 안주 통합 시도에서는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역할이 기대된다고 보십니까? 예, 타 시도의 그 통합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이 자치단체의 그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 아닌 민, 관, 정이 함께하는 그런 통합 추진체를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선곡적인 사례는 그때 당시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범도민 대책기구를 설치를 해서 민간, 자치단체, 의회, 정치권을 총망라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민간정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성공적인 그 통합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전주 안주 통합 논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거나 자치단체의 그 움직임을 보면 통합의 필요성, 당위성, 과제 이런 건 이미 상당 부분 연구도 되고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2012년 우리가 통합 추진을 당시에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안주군수가 모여서 쉽게 상생 협력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45개 항목에 세부 사업 85개 상생 협력 발전 방안도 이미 이 안이 제시돼서 논의가 잘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통합 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를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안주군수가 합의했던 상생협력 사업이랄지 세부 80억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점에 맞게 제시가 되고 논의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통합의 뭐 필요성, 당위성, 이제자 그 논란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하루빨리 통합 전주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 그리고 2013년도에 합의했던 그런 상생협력 실천 사업이랄지 공동사업에 대한 연구를 빨리 진행을 해서 그것을 완주군과 안주군민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노력들을 박차를 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범도민 대책기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로드맵을 설정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강조하고 또 당부하신 말씀을 해서 뭐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이경재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과거의 실패 사례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뭔가 좀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틀을 제공하고 내용을 담아서 완주 국민들이 특히 이제 키는 완주 국민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되지 않은 어떤 판단력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과거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정치권을 좀 뒤에 물러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몰두하는 예컨대 조례랄지 입법이랄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틀을 만드는 그런 일에만 힘써야지 뭐 지역 군의원들 모아가지고 뭐 반대 지시 내리고 또 자기 선거가 없어진 걸 두려워해가지고 또 뭐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짐들 취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후진적인 그 행태고요. 이런 거 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병석 대표님. 예, 존경하는 그 전북 도민 여러분, 또 안주 군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추진되는 전주 안주 통합은 어찌면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주 안주 통합에 대해서 과거에 정치권의 기득권을 유지 차원보다는 진정한 안주군의 발전과 미래, 완주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이 통합이 완주군의 발전과 완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움이 안 된다면 이 통합은 이제 중단돼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번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된 이 지역은 전 국민의 관심지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서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전북의 강소 메가시티 구축도 서둘러서 해야 되고 이 소멸되어가는 전북의 현실을 극복해서 전북의 미래, 시대적인 전환점을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이 성찰과 성의 있는 완주 국민을 위한 최대한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충원 교수님. 네. 이번에 그 이전보다는 시민단체, 건전한 시민단체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또 어느 정도 완주군민들도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통합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이 오기를 꼭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전주권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 중심의 통합 주장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모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통합 재논의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